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지지난번 영상 마지막에서 동해바다의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그때에 이어서 브이로그를 조금 넣어봤습니다. 강릉에 저희가 좋아하는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다도 앞에 보이고요. 그리고 아침 일찍 가면 손님도 없어서 이렇게 전세를 내고 조용한 시간을 즐기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뜨게 하는 모습을 남편이 찍어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 골라서 첨부해 보았습니다. 열심히 찍고 있네요. 저는 저의 첫 배색 스웨터를 한창 뜨고 있을 때여가지고요. 지금 배색을 넣는 중이라 아주 천천히 뜨고 있어요. 배색 뜨기를 처음 해서 장력 조절에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느슨하게 뜨고 있는데요. 메인 바늘보다 한 치수 더 늘린 바늘을 쓰면서도 계속해서 코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면서 수시로 밀면서 뜨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장력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신경 쓰면서 천천히 뜨고 있어서 좀 속이 터지네요. 사실 이것도 1.2배속이랍니다. 중간에 5코 이상 배색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걸어뜨기도 해주면서 뜨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걸어뜨기한 코가 또 바탕실이 하얀 실이다 보니까 비쳐서 비치지 않게 잘 당겨주면서 이리저리 신경 쓰며 뜨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제 어깨를 걸고 찍어보라고 한 건데 정말 제 어깨를 걸고 찍었네요. 얼굴도 나오고요. 저희 촬영 감독 교육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나올 영상의 소리는 바다 소리가 아니라 제 남편의 소리입니다. 저도 영상 지금 편집하다가 알았어요. 그래도 열정을 담아 촬영해줘서 감사합니다. 시원한 바다 즐기세요. 그리고 이건 양미리 구이와 모든 물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강릉의 맥주 양조장인데요. 그동안 편의점에서 병맥주로 구매해서 먹었었는데 직접 이렇게 양조장에 갈 기회가 생겨서 가봤습니다. 오크통도 보이고요. 거기서 생맥주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막걸리 양조장이었대요. 자, 수제버거 인서트도 한번 들어가 봅니다. 초점 안 맞고요. 저는 고기를 먹지 않아서 버거 번을 추가로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구워주셨어요. 이렇게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노을도 찍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명절 연휴 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가 차를 산 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1년 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사고 초반에 1~2달 정도 돼서 세차를 한번 해주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하다가 1년이 넘어서 세차를 하게 됐어요. 근데 나름 새 차니까 기계 세차하면은 뭐 그동안 몇 번 했을 건데 저희가 그렇게 또 깔끔한 또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둘 다. 아무튼 나름 새 차니까 기계 그 솔세차로 막 기스 내고 그럴까봐. 왜 아시죠? 그 기계 세차 하면
그 차 도장면이 이렇게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해가 이렇게 비칠 때 이렇게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그 흠집이 엄청 많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진짜 그 솔 지나간 그 모양 그대로 그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전에 타던 차는 그냥 오래 탔던 거니까 그냥 막 돌렸는데, 그 흠집을 보고 나니까 차를 바꾸고 나서는 기계 세차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손 세차를 자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세차 얘기로 확 들이미는 느낌. 근데 아무튼 갑자기 명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서, 명절 연휴에 하루 시간이 나서,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나서 우리 오랜만에 세차를 하자. 날씨는 추웠는데 해가 그 되게 쨍쨍 비치긴 했어요. 날씨는 굉장히 좋았어요. 춥긴 추운데 영하 막 계속 추웠잖아요. 그랬는데 어디서 계속 삐 소리가 나는데 어디일까요? 다른 집에서 소리가 나나? 제가 귀가 되게 밝아요. TMI. 아무튼 세차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세차장에 가서 오랜만에 내부 세차도 실내 청소기랑 그 에어건 3,000원치나 써가면서 하고, 바깥에 외부 세차도 막 폼하고 그리고 요즘에 계속 와서 눈이 계속 연이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 연막칼슘 때문에 허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차를 안 해도 이거는 좀 씻어내 주자, 물이라도 뿌려주자, 안 할 거면 근데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다이소에 가서 세차용품 몇 가지 사고, 타올이랑 저번에 한번 할 때 되게 아쉬운 게 있었거든요. 뭐 부족하다 싶은 것들 몇 가지를 사가지고, 광택제도 좀 사고, 우리 란도 좀 씻어주자. 맨날 지나가면서 다른 차 보면, 그 저희께 리스페코란도거든요. 근데 그 지나갈 때 비슷한 그 연식 차 보면 란도다 친구, 란도 친구다 막 제가 이러거든요. 리코 친구. 그리고 리스페코란도 전에 나온 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약간 차체 높이하고 그 뒤에 로고 쓰여진 위치가 좀 달라요. 아래에 쓰여져 있는데 그건 뷰티풀 코란도. 그래서 제가 뷰코 하거든요. 그래서 쟤는 뷰코 향하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지나갈 때마다 다른 차 보면 리코 흰둥이, 쟤는 흰둥인데도 엄청 깨끗하네. 우리 차는 회색이라서 티가 안 나는데 이러면서 자꾸 그러거든요, 남편이. 그러면 저보고 가서 세차해 주래요. 근데 SUV를 저같이 조만한 사람이 어떻게 세차를 하겠어요. 그 위에 막 올라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진짜 드디어 저희 란도도 목욕을 했습니다. 새해 명절 맞이 아주 빡빡 때를 밀었어요. 그랬는데 글쎄, 눈 온다는 소식이 없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말에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반짝반짝해진 란도가 약간은 꼬질해졌지만, 그 전에 워낙에 그 묵은 때를 짙은 회색이거든요. 근데 워낙에 그 묵은 때를 달고 살아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조만간 가서 한번 또 해줘야겠어요. 지나갈 때마다 반짝반짝거리는 다른 차들 보면 저 친구들은 저렇게 깨끗하게 뽀얗게 씻고 다니는데 우리랑 너 왜 이렇게 꼬질하고 불쌍해 이러면서, 나는 꼬질꼬질해, 저 친구들은 저렇게 깨끗한데 이러면서 제가 막 있지도 않은 의인화를 해가면서 남편 들으라고 그러는데 정말 웃겨요. 아무튼 깨끗하게 세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왔죠. 그래서 이번 겨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진 않았잖아요. 비가 뭐 그렇다고 온 것도 아니고 되게 가물은 것 같은데, 남편이랑 저랑 그래서 눈 보고 싶으면 우리 세차하면 되겠다 라고 했어요. 좀 지내다가 이렇게 또 눈이 한동안 안 오네, 세차 한번 하죠 뭐. 명절 연휴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그래도 이번에는 주말이랑 연속돼서 5일 쉬었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황금 같은
연휴였을 것 같은데 다들 잘 쉬고 알차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3차 백신을 맞고 왔어요. 저번에 원래는 2차 맞은 지 3개월 좀 지났을 때 1월에 예약했다가 그때 컨디션이 좀 안 좋길래 그냥 취소했거든요. 다음에 맞는다고. 그랬다가 명절 지나면서 요즘 너무 확진자 많아지고 감염률이 전염률이 엄청 높은 것 같아서 저기 제가 사는 곳에도 엄청난 확진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 못지않지, 서울 경기는 정말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걱정하시고 해가지고 오늘 그냥 자녀 백신 어차피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 안 하고 그때그때 컨디션 괜찮을 때 가서 맞아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그냥 가서 바로 맞았습니다. 저는 화이자를 맞아서 목소리를 너무 작게 말하나요, 제가? 집에서 아무래도 혼자 얘기하다 보니까 쩌렁쩌렁하게 얘기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다 보면 좀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더라고요. 볼륨을 좀 키우셔야 되죠? 영상을 키면. 갑자기 또 목소리 얘기를 하고. 진짜 3000% 정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정신 차리고 저는 1차, 2차 화이자를 맞았어요. 그래서 3차도 화이자를 맞고 왔습니다. 1차, 2차 맞을 때는 다른 병원에서 맞긴 했거든요. 근데 거기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오래 하시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2차 때는 조금 지치는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었죠. 1차 때 들었던 얘기 또 한참 듣고 있으려고 하니까. 어쨌든 그때는 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그냥 주사 들어간지도 모르겠는 느낌? 독감이나 뭐 이런 거 되게 아팠는데 독감 맞을 때는 별 느낌 없이 맞고 왔는데 오늘 3차는 다른 병원 가서 맞고 왔는데 이비인후과 가서 거기 원장님이 놔주셨거든요. 완전히 따끔하면서 약간 뻐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잘못 찔렀나? 아무튼 그래서 조금 한 15분 앉아있으라고 하잖아요. 15분 앉아있는 동안에 팔이 뻐근해 오기 시작하긴 하더라고요. 벌써 원래 좀 시간이 좀 지나면 한 3일 동안 아프잖아요. 팔이. 근데 좀 뻐근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길래 근육 좀 잘못 맞았나 했는데 아무튼 별탈 없이 왔어요. 그래서 그 백신 맞는다고 갑자기 아침에 남편 출근할 때까지 또 그런 얘기 안 하다가 출근할 때 오늘 나 백신 맞으러 가야지 하긴 했네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 어쨌거나 그래서 백신 맞으러 간다고 하긴 했는데 예약되면 갈 거다 했는데 10시 넘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화이자 남는 데가 있어서 후딱 예약하고 바로 갔다 왔거든요. 나 예약했어 갔다 올게 했더니 남편이 용돈을 보내면서 자주 그래요. 뭐 사 먹으라고. 또 돈이 없었어도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 뭐 몇만 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커피 사 먹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꽁냥꽁냥 그렇게 주는 것도 기분 좋잖아요. 그죠? 자주 그런 편이에요. 그런 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좀 배워가지고 저도 가끔 이제 남편이 조금 많이 힘들어 보이거나 할 때 점심 먹고 산책하고 있다고 하면은 뭐 사 먹어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이제 저도 좀 배워서 그렇게 하는데 용돈 주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아직 아기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아는 언니들 뭐 아기 만나면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그 아는 어른분들 만나면 이렇게 뭐 사 먹으라고 이렇게 돈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나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싶은데 그게 의도적으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습관이 안 된 건지. 저는 제가 아기가 있으면 아닐 텐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아기가 생기면 그렇게 바뀌려나? 아무튼 보면은 뭐 누구누구 이모야라고 하면 인사하고 하면 뭐 이따가 과자 사 먹어 하면서 돈 줄 수 있잖아요. 얼마라도.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가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붕어빵 먹고 싶다고 노래를 하긴 했거든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배고파 붕어빵 먹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주사 잘 맞고 붕어빵이랑 팥죽 사 먹으면서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다가 나와서 이제 그 시장 쪽에 붕어빵 파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붕어빵 사고 마트 가서 과일 사고 들고 오느라고 얼마 안 되는 거 샀다고 생각했는데도 사과랑 딸기랑 딸기가 갑자기 명절 지나니까 엄청 싸졌어요. 맛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냄새를 킁킁 맡아보고 사오긴 했는데 딸기, 사과, 그리고 뭐 샀지? 뭐 콜리플라워하고 뭐 이것저것 조금 콩나물 뭐 이런 거 좀 사오긴 했어요. 그렇게 하고 붕어빵을 사고, 그리고 팥죽은 아예 같이 포장해 오려고 했는데 요즘 또 본죽 그거 플러스 친구 돼 있으면 2,000원 할인 쿠폰 오거든요. 그거 죽 드시고 싶은 분들은 그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일까지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마침 왔고 해서 팥죽 살까 했는데 아까 점심에 제가 어제부터 먹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해 먹으려고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팥죽 사과도 못 먹겠다. 저녁에 먹을 거면 또 식어서 데워 먹는 건 맛없으니까 그때 바로 사다 먹어야지 하고서는 팥죽은 안 사고 그냥 들어왔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엄청 매운 게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요리. 그래서 뭐 먹을까 하다가 그냥 집에 있는 꽁치통 조림으로 해서 조림을 해 먹을까? 맵게 청양고추 팍팍 넣고 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이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제가 일요일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피자를 시키고 저는 따로 해 먹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뭘 해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같이 옆에서 피자 먹고, 그래서 오늘 점심엔 꼭 해 먹어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꽁치조림을 했죠. 버섯이랑 양파를 잔뜩 넣고 꽁치보다 그게 더 많은 뭐가 주재료인지 알 수 없는 꽁치조림을 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후식으로 사왔던 붕어빵을 데워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녁을 먹고 떡을 먹으면서 할까 하고 먹다가 갑자기 그냥 촬영을 할까? 컨디션도 생각보다 괜찮고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왔는데 그래서 백신을 맞고 왔잖아요. 근데 1, 2차 맞았을 때는 한두 시간 지나면서부터 약간 열이 오르는 느낌과 함께 살짝 몸살기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 피곤한 느낌? 근데 아까도 점심 먹고 좀 지나니까 갑자기 많이 피곤해지더라고요. 졸리고. 그래서 좀 한 2시간 잤어요. 2시간 반.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열감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열날 때 저는 귀 뒤가 살짝 뜨겁게 올라오는 느낌 같은 게 나거든요. 재보니까 37.4도 뭐 이렇게 나오긴 해요. 5도. 이 정도는 뭐 평소에 제가 그 뭐 좀 배란 주기에 따라서 37.12도까지는 뭐 그렇게 흔히 올라가는 편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약은 안 먹고 있습니다. 멀쩡한 것 같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까 초저녁에 전화 와서 남편이 오늘 내일 계속 야근해야 된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아 했는데 목소리가 되게 잠겨 있었어요. 진짜 괜찮은 거 맞아? 응, 나 괜찮은데? 멀쩡해? 그랬더니 안 멀쩡한 것 같은데? 아픈 것 같은데? 멀쩡한데 말이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먹으면서 찍어야겠다. 원래는 이걸 먹으려고 잘라놨는데 갑자기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카메라를 켜고 앉아서 그럼 떡은 촬영하면서 중간중간 먹지 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계속 떠들어야 돼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먹으면 쩝쩝거리게 되고. 그쵸? 이거는 무지개떡 손으로 포크도 안 갖다 놨네. 그러니까 쑥콩 설기예요. 쑥콩 설기. 제가
지난 주말에 아버님 생신이어서 그 유명한 떡집 있어요. 거기서 호박인절미하고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호박인절미를 사러 갔다가 이제 다른 떡도 몇 가지 집어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냉동을 시켜놨거든요. 떡순이에요. 저는 떡순이. 떡, 빵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는 파인애플 케이크이거든요. 이거 아시죠? 대만에서 파는 거 대만 여행 갔을 때마다 많이 사 먹었는데 그 맛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 노브랜드에 갔다가 산 거거든요. 주말이었나? 언제였지? 명절이었나? 아무튼 펑리수를 팔고 있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안에가 파인애플인 게 있고 망고인 게 있는데 저는 파인애플인 거를 사봤어요. 진짜 그 대만에 먹었던 펑리수를 생각하면서. 근데 거기서 먹었던 맛까지는 아니지만 왜냐면 이게 저렴해요. 1,000원 정도 했나? 1,000원대였나? 아무튼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속에는 쫀득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이 겉에 있는 요 케이크 부분이 조금 더 쫀득했으면 좋겠다는 느낌? 조금 바스라지는 과자 느낌 같은 살짝 그게 좀 아쉬워요. 완전 과자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입에서 딱 물면 바스러져요. 막 떨어져요. 조금 더 촉촉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또 대만을 가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뜨고 있는 거는 지난번에 보여드렸었죠. 미소니 스웨터입니다. 어떤가요? 이게 원래 원작에서는 이 배색이 2줄이에요. 근데 제 거는 지금 콘사로 스와치 이거 하얀색이랑 아이보리랑 요 에어울이랑 따로따로 스와치 냈을 때 메리아스 게이지가 세탁하면 세로 수축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원작보다도 세로가 단수가 많은 데다가 세로 수축까지 있으니까 이게 많이 짧아질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3줄을 넣었어요. 원래 원작은 2줄 하고 요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원작 길이 자체도 제가 입긴 좀 짧은 길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손 들면 올라가고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배색을 하나 더 넣고 고무단을 이렇게 해서 세로 수축이 조금 있으면 한 요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이 고무단 길이만큼 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여기 배색 부분도 도안보다 2줄씩 더 넣었고요. 가운데 여기도 더 배색보다 원작보다 조금씩 더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3줄을 넣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팔에 같이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3개를 넣으니까 이게 옆에서 3개가 들어가면 왠지 팔이 꽁꽁 묶인 것 같고 답답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넣겠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넣어야 되나? 이렇게 좀 계속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뜨는 동안에도. 계속 이 내려가는 중에도 팔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 일단 팔을 무늬를 안 넣고 가는 걸로 결국은 결정을 했어요. 이만큼 뜰 때까지도 계속 일단 요만큼까지 떠보고 또 결정하자 그랬는데 그냥 좀 내려가고 끝에서 이렇게 원래 여기까지 떴는데 풀으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약간 끝에가 피터팬처럼 요 무늬에 이렇게 절반 정도 넣고 고무단도 이 색으로 넣어서 약간 피터팬 옷처럼 소매를 그렇게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너무 좀 짧게 들어간 것 같아서 지금 소매도 원래 원작은 줄임이 없어요. 이게 원래 60코인데 팔이 이 무늬가 10코단이거든요. 그래서 10의 배수로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안 줄이고 가기에는 너무 소매가 넓은 스타일이고 이게 약간 실이 좀 더 얇은 좀 차르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은 소매를 넓게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뭐
15수 6합짜리 정도 두께로 지금 뜨고 있거든요. 4.5mm. 그래서 꽤 도톰한 편이라 굵게 너무 두껍게 뜨면 부해 보일 것 같고, 제가 좀 원래도 손목 넓은 옷을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래도 여유 있게 이렇게, 이게 40코까지 줄인 거예요. 그래서 50코까지만 줄여볼까 하다가도 너무 통이 넓어서 일단은 조절해서 이 원하는 길이까지 오기까지 계산하니까 18코마다 줄이려고 했는데 40코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18코마다 5번, 그리고 10코마다 5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이게 무늬가 너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10코마다 줄임의 마지막을 약간 5코만에 줄여버리고 요거를 한 5코 정도 더 올라오게 해서 여기부터 무늬가 들어가게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으려다가 좀 짜증나가지고 낮에 하기 싫어져서 낮잠을 자고 백신 맞고 졸린 데다가 낮잠 좀 자다가 다시 이쪽 팔을 주워서 지금 일단은 뜨고 있습니다. 이걸 뜨면서 얘기를 하려고요. 다들 뜨개거리 가져와서 뜨면서 듣고 계시죠? 또 무슨 얘기를 해봐야 되죠? 제가 그 가을, 여름에서 이제 8월, 9월 막 이때 넘어갈 때 저녁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독서를 슬슬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다른 계절엔 책을 잘 안 읽다가 찬바람이 저녁에 불기 시작하면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밤이 길어지기 시작할 때 책이 읽고 싶어져요. 그리고 와인이 생각나요. 가을을 타나 봐요. 그런데 제가 가을, 겨울에 주로 그렇게 밤에 저녁에 독서를 하거든요. 많이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뭐 책을 엄청 많이 읽으시는 분들에 비하면 뭐 읽은 책이 뭐가 있냐 하면은 뭐 말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 되면 책 읽고 싶어지는데 요즘에 작년 가을부터 뜨개를 시작하는 바람에 책 읽는 게 거의 저 뒤편으로 물러나 있죠. 거의 못 읽어요. 그래도 자기 전 30분 정도나 아니면 아침 일찍 일어나면 한 7시 반에서 8시 반 사이 그 정도까지는 책을 읽는 편인데, 조용하고 진짜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저 혼자. 남편이 아직 안 일어났고 저만 일어나서 덕구는 무릎에 와 있지만은 그렇게 조용하게 책을 읽고 따뜻한 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부터 책을 읽는 게 불편해진 게, 제가 목 상태가 안 좋네요. 물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제가 태블릿을 안 쓴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 무렵일 거예요. 그 연말에 제가 부산 여행 다녀왔잖아요. 근데 그 부산 여행을 가서 그 무렵에 이제 태블릿을 좀 안 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제가 소홀히 한 며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부산 여행을 갔는데 그때 마침 제가 남편 거 아크릴사 그거 브라바실 있잖아요. 그걸로 조끼를 뜯다 보니까 손이 막 이제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아크릴사 만지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렇게 손이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 여기가 되게 거칠어지기 시작하는데, 더군다나 여행 가서 이제 그때 기차 타고 여행 가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뭐 수시로 알코올 소독하고 손 계속 씻고, 그리고 그 휴게소나 어떤 그런 공공장소 화장실에 있는 그 물비누가 되게 거칠어지잖아요. 그거를 씻고 나면 막 저같이 건조한 피부는 막 하얗게 다 일어나 버리거든요. 손을 뭐 하루도 그렇게 계속 밖에서 씻어대고 알코올 소독 계속하고 하니까 이게 손이 너무너무 거칠어져가지고 핸드폰은 지문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계속 못 읽어요. 핸드폰이 10번 다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밖에서 계속 핸드폰 보기 불편해가지고 패턴으로 제가 바꿨거든요. 그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패턴으로 그냥 바꿨어요. 아무거나 쉽게. 그랬는데 정말
그 패턴을 거기서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하루 돌아다니다 집에 왔는데 집에 태블릿에 패턴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태블릿을 뭐 반년 이상 안 쓰다가 열 때도 그 비번이 그냥 뭐였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풀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산에서 핸드폰 패턴 만들고 돌아온 후로 태블릿의 패턴이 완전히 초기화 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진짜 너무 신기하고 심각한 일이에요. 지금까지도 기억이 안 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기억나겠지 하고 그냥 뒀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패턴이 한 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핸드폰 패턴을 설정하는 순간 그 오랜 동안 그냥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기억되어 오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기억하고 내 몸이 기억하던 그 패턴이 태블릿 패턴이 지워져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했나요? 태블릿을 못 열고 있습니다. 진짜 바보 아닌가요? 그래서 요즘 저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일을 안 해서 바보가 되는 건가? 참 바보가 돼가고 있습니다. 진짜 심각해요. 이렇게 팔을 들면 좀 아프긴 하네요. 조금 뻐근해지고 있어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덜컥 무서워졌어요. 이러다가 정말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어떡하죠? 그래서 책을 한동안 계속 못 보다가 그냥 요즘은 핸드폰으로 보거든요. 핸드폰으로 봐도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태블릿으로 보면 좀 책 크기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요즘 계속 밀리의 서재로 이북으로 주로 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들고 책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보는 그게 사실 제일 좋아요. 그죠? 그 책의 부피감도 있고 질감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읽어 넘어갈 때 책장이 넘어가는 그 책의 두께감 같은 것도 부피감도 느껴지고 그죠? 이 이북으로 읽으면 아무리 뭐 넘기면서 봐도 책을 절반을 읽든 거의 다 읽어가든 이 두께감이 없어서 잘 체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를 읽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내가 몇 페이지쯤 읽고 있나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태블릿으로 보면 그나마 책 크기 정도 돼가지고 그렇게 보는데 책 한 페이지 분량 거의 비슷하니까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태블릿으로 못 쓰고 있습니다. 태블릿이 바보가 되어 있어요. 저거 서비스를 가야 되나 싶은데 저게 갤럭시가 탭이 아니고 레노버 거 태블릿이거든요. 남편이 갤럭시 거 사라 계속 그랬었는데 뭐 갤럭시까지 필요해. 그냥 나는 동영상 보고 이북 보고 그게 끝인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복잡하게 쓸 것도 없는데 하고선 샀는데 지금 저게 비번이 안 풀리면은 뭐 다른 핸드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그 보안 설정에서 뭐 이게 안 되면 저거 이런 식으로 차선책으로 설정해 놓잖아요. 저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패턴 하나였던 거예요. 패턴 못 푸니까 지금 아예 못 열고 있고요. 고객센터를 가려고 하니까 전화해보니까 뭐 그냥 대표번호로 전화하라고 하고 여기 지점에 있는데 두 군데 전화했는데 대표번호 연결이 안 돼서 그냥 귀찮아가지고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귀찮아갖고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 하는 것도 막 찾아와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그냥 날려버려. 어차피 뭐 저장돼 있는 것도 별로 없고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거 뭐 판례 같은 것 좀 들어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뭐 지금 이제 공부 안 하니까 날려버리자 하고서는 그랬는데 날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런데 남의 거 훔쳐다가 뭐 쓰는 사람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 것도 못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새해에 뭐 뜰지에 대해서 딱히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메이크나인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연말 연시 되면. 근데 저는 그닥 뭐 해야지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작년부터 이제 작년 가을 10월 그때부터 이제 뜨개를 시작하면서 이것도 떠보고 싶고 저것도 떠보고 싶긴 한데 내 손이 느리고 나는 아직 초보고 배워야 할 게 많고 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해야지 하면서도 이제 뭐 해보고 싶다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제가 뭐 따로 레이블리를 막 뒤지면서 이거 해볼까 뭐 이렇게 찾아와서 리스트를 정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아, 그 전에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요 배색 미소니 배색 스웨터, 제 첫 배색 스웨터. 이것도 이제 곧 완성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설 전주에 제가 지난 영상쯤에 그 카라멜색 뜨고 있는 조끼 있었잖아요. 그 김뜨개님 포근까베기 가디건 패턴을 그 응용해가지고 앞에 오픈돼서 브이넥으로 단추 달게끔 남편 조끼 뜨고 있었던 거. 그거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F가 한 2개 정도 이제 또 생길 것 같아서 얘까지 하면 그건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F 소식을 그냥 말로만 전하고 남편 착샷을 한번 찍어볼게요. 또 출연시켜야죠. 그리고 지난번에 뜨고 있던 그 따끔따끔 라우르숄은 결국은 이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풀러야 할 것 같아요. 따가워요. 따끔따끔해. 따끔따끔. 안타깝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요. 은은하게 그 염색한 모헤어랑 그냥 아이보리 바탕실에 뜨니까 색감은 참 예쁘게 나오네요. 아마 예쁜 모헤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단색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염색돼 있는 거 가지고 계시면 이런 그 아이보리색 실 바탕에다가 합사해서 떠보세요. 되게 예쁘게 나오네요. 하지만 저는 따가워서 못할 것 같습니다. 따가워. 정말. 근데 이게 모헤어 때문에 푸르시오는 안 되고 뜨드시오가 되든 그냥 이렇게 방치하든 모르겠어요. 어떡하죠? 그냥 겉에다가 이렇게 걸치고 다닐까요? 몰라 상태입니다. 그냥 울로만 떠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이거 마무리하면 좀 다른 거 시도해봐야 될 것 같아요. 떠서 엄마 주고 싶어가지고 엄마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이러다 겨울이 다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저게 묶는 것보다 저는 그 스카프링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니팅 카페 보면 스카프링으로 코디하는 짧게 떠가지고 그거 되게 예쁘더라고요. 네키 목도리처럼 해서. 아무튼 메이크 나인 얘기해 볼까요? 메이크 나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제가 뜨고 싶은 것들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되게 유명하죠. 이미 뜨신 분들 너무너무 많죠. 그러니까 라울르숄도 그랬었는데 다 엄청 많이 뜨셔가지고 나만 없어 라울루숄 막 이랬었는데 라울루숄도 그렇고 그거 말고 이도리 작가님의 라넌큘러스 그죠? 그것도 엄청 예쁘죠. 라넌큘러스 뭐 여름용, 겨울용 다양하게 반팔, 긴팔 다양하게 뜨시는 것 같아요. 전에 프리다님 뜨신 거 보고 그리고 김뜨개님 뜨신 거 보고 예뻐가지고 저도 여름에 입을 그 산네스간 틴 리네로 뜨셨었나요? 그런 차르르한 실로 시원하게 입을 수 있게 떠보고 싶어요. 그거 떠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뿌티니트님 것도 한 번도 안 떠봤는데 워낙에 그 기본템으로 무난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참 예쁜 옷 디자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 노프릴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뜨시더라고요. 노프릴 저기 뭐죠? 에이프릴 가디건, 샴페인 가디건 이런 거 많이 뜨시더라고요. 저도 뿌티니트님 도안 한번 떠보고 싶어요. 한번 떠보고 싶고 예쁜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이 페이버릿 띵스 작가님도 그 지금 18번 스웨터도 많이들 뜨고 계시죠. 엄청 도안 그 판매하기 전부터 인스타에서 계속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패턴이 단순 반복인 것 같으면서도 꽤 예쁘다 했는데 뭐 도안 출시되자마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뜨시고 벌써 F5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가님의 저는 12번 그걸 뜨고 싶어요. 이렇게 그 줄무늬 가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리버스레인 님이 뜨신 거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이런 아이보리 바탕에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배색이 이렇게 예쁜 색감 배색을 하셔가지고 그런 느낌 아니면 인디 핑크를 배색으로 넣어도 예쁠 것 같아요. 아이보리 바탕에 12번 스웨터 떠보고 싶고요. 그거 누구셨죠? 제가 뜨개로그를 하도 이것저것 틀어놓다 보니까 기억이 누구셨는지 그냥 내용은 기억나는데 그게 누가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막 뒤져봐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12벌 떠야 나갈 수 있는 함뜨방이 있다면서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거를 12벌 떠야 나갈 수 있다는 그냥 평생 거기 그 방에 있어야겠죠? 그죠? 함뜨 하시는 분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함뜨를 못 해봐서 물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네이버 카페에 추천해가지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 투표해서 2위가 됐는데 1위 하신 분 도안이 안 열리는 상태였나?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한 게 같이 뜨기에 선정이 돼가지고 같이 뜨고 있는데요. 지금 카페에서 이거 뜨시는 분이 근데 몇 분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직 F 나올 때까지 글이 안 올라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거는 함뜨를 한다는 기분으로 뜨고는 있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어떻게들 뜨고 계시는지 진행 상황 같은 게 거의 안 올라와서 함뜨 하시는 분들의 재미 그런 거를 제가 못 느끼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프리다님한테 함뜨가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근데 함뜨는 도대체 어디서 알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제가 유튜브 보면 다들 함뜨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함뜨 뭐죠? 닷더 함뜨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함뜨방 얘기하실 때 되게 어디서 저런 걸 알고 하시나. 저는 인스타에 막 검색해보고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막 카페 밴드 이런 데 검색해보다 못 찾겠더라고요. 그럼 코바늘 함뜨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했더니 인치님들 공지 올라오는 거 보고 참여하신다고 해요. 근데 기존에 그냥 제 생각에는 그냥 닷더 함뜨도 왠지 그런 거 아닌가요? 뭐 특정한 작품을 뜨려고 모였다기보다는 그냥 쭉 함뜨가 계속 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뜨개 친구들의 모임이 형성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함뜨 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도 함뜨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함뜨가 다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갈 수도 없는 게 뭐 제가 뜨고 싶은 또 아이템이어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를 떠도 상관없는 그런 함뜨도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인스타에 제가 함뜨 공지 뜬 걸 한번 탁 캐치한 적이 있어요. 바나함뜨님이래. 죄송합니다. 바나니팅 그분 저기 그 인스타에 함뜨가 떴었어요. 이름이 그 뭐죠? 되게 재밌었는데 이분이 되게 그 함뜨 이름을 재밌게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를 찾아보면 예전에 함뜨 하셨던 거 이제 F4 나온 거 쭉 함뜨 할 때마다 모아놓으신 영상이 있는데 뭐 이름 보면 산적꼬치 함뜨 뭐 그렇더라고요. 저승사자 함뜨 저승사자 함뜨는 아마 어두운 색 실로 하는 함뜨인 것 같고 산적꼬치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바늘이 뭐 되게 가늘은 바늘로 떠야 하는 그런 편물 있잖아요. 그런 거 뜨시는 분들 함뜨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함뜨가 너무 다 재밌어요. 이름이 이번에도 이름이 뭐였죠? 되게 그것도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 함뜨를 너무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전투 의지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래서 그게 함뜨가 일주일인가 되게 짧은 기간에 딱 뜨고 딱 갈 길 가는, 각자 갈 길 가는, 각자 깔끔하게 딱 뜨고 가는 뭐 그런 컨셉이었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름 어떻게 잘 지으실까. 근데 이번에 그 함뜨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뜨시는 게 지금 그 새로 출시하신 도안, 근데 어떻게 그 도안을 주변에서 도안 만드시라고 예쁘다고 그 뜨신 조끼 지퍼 스웨터 느낌의 그 조끼 그거 후드 달린 거 좋은 것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 다 담아서 만드셨다고 한 그거 보고 막 인치님들이 댓글로 도안 빨리 만드시라고 출시하시라고 그런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도안이 출시됐더라고요. 엄청 빠르신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계속 하셨나 봐요. 도안 출시가 그렇게 빨리 되다니. 한 달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도안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지금 조끼를 뜰 지금 상황은 아니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또 한번 어떤 함뜨가 기회가 있으면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뜨개로그 보면 뜨개 친구분들 그 모임 하신 거 얘기하실 때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뜨개 모임의 그 취지였지만은 뜨개는 하나도 안 하고 얘기만 몇 시간씩 하셨다는 그것도 어제 뜨개로그 봤는데 잠깐 인증용으로 한 1분 정도 뜨고 있는 모습 찍고 그 다음에 바로 치우고 수다로 막 몇 시간씩 시간이 잘 가신다고 하는. 근데 누가 그러셨죠? 아무튼 다 큰 성인이 돼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또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럽고. 저기 만탱이 님이셨나 보다. 니트 아일랜드 만탱이 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얘기. 네, 너무 부럽습니다. 다 수도권 수도권 사시는 분들 모임이겠죠? 서울 경기권? 어, 아, 떠들면서 뜨다가 줄임해야 되는데 계속 떴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이럴까봐 아까 몇 번 세면서 했는데 둘, 넷, 여섯. 이번 단이었어요. 별로 안 조금만 뒤로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이거 아시면 나이대가 저랑 비슷하죠? 빠꾸빠꾸 뒤로. 그래도 몇 줄 안 풀러도 돼서 다행이네요. 저 떡은 말라가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목이 계속 잠기네요. 혼자 떠들다 보니까 물을 좀 마실까요? 다시 뜨고 싶은 거 얘기로 돌아가면 또 3000% 이렇게 빠졌죠 또? 뜨고 싶은 거. 또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짙은 다크 그린 색상 그 램술 사놓은 걸로 뜨겠다고 했던 그 이브닝 딜라이트 그거 꼭 뜨고 싶은데 이렇게 뜨고 싶었던 거리 많은데 이렇게 못 뜨고 있죠. 뜨고 싶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브닝 딜라이트 그 스웨터 그리고 또 SSK 걸려라. 이렇게 실이 안 걸리죠.
좀 두 개를 한 번에 뜨는 거는 제가 아직 컨티넨탈이 손에 안 익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떠져요. 이렇게 두 개 한 번에 뜨는 게 힘들어요. 아메리카노는 잘 떠지는데. 아메리카노로 뜰까요? 음, 또 뭐죠? 배색 스웨터. 제가 이거 배색 스웨터를 뜯어 보니까 그 뜨개로고 보거나 하면 카페를 구경하거나 하면 배색 스웨터 올라오는 게 또 눈길이 잘 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예쁘다 생각한 거는 샬라님 마리트 가디건 너무 예쁜 거예요. 그 배색 자체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고 싶지만 저에게는 넘사벽인 작품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같은 초보는 아직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트윙클이나 그 트윙클 스웨터 아시죠? 그것도 많이 뜨시죠? 트윙클 스웨터 배색을 잘 예쁘게 해서 떠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하뜨님이 뜨셨던 그 트위그 스웨터 그것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배색이 잔잔하게 들어가서. 그리고 특히 하뜨님이 뜨신 그 색상 있잖아요. 그 장미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다크 로즈 핑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그런 색깔. 그 색에다가, 그 짙은 색에다가 그 오트밀 배색하신 게 너무너무 예뻐요. 전화가 와서 갑자기 촬영하다가 중단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그 트위그 스웨터 얘기했나요? 트위그 스웨터 배색이 너무 예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뜨님. 그래서 그거 보고 반해가지고 트위그 스웨터 떠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똑같은 그런 색상 톤이나 뭔가 그 브릭 로즈 컬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컬러나 아니면 다크 그레이 바탕에 아이보리색으로 배색을 하던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것도 3mm 정도, 3.5mm 정도 좀 얇은 실로 해야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랜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떠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배색 스웨터에서 그 곰무늬, 여우무늬 이런 그림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 샬라님도 예전에 그 곰 그림 들어간 거 하셨는데 그 비슷한 시리즈로 여우 그림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곰이나 여우. 그 스웨터도 예쁜 것 같아요. 적당히 귀여우면서 뭐 애기들 거 뜨면 더더욱 귀엽겠지만 그것도 예쁠 것 같고요. 제가 뜰 수 있는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쳐놓고 아무튼 예뻐 보이고요. 그리고 그 푸티니트님 도안 중에 참 예전부터 처음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했던 도안이 있어요. 앵커스 스웨터. 그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 무늬가 예쁜 것 같아요. 그거 프리다님 분홍색으로 뜨셨는데 인디핑크 그런 색으로 뜨셨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도 그걸 떠서 봄에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뜨고 싶은 거 참 많은데 말이죠, 그죠? 그렇다고 또 기계처럼 샤샤샤샥 이렇게 빨리 뜨면 또 이게 뜨개가 뭐가 재미있겠어요, 그죠?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뜨는 그 재미 때문에 또 이게 뜨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뜨개 할 때 옷 뜨는 김뜨개님 영상 보면서 많이 조끼도 뜨고 가디건도 뜨고 했는데 거기서 저는 V넥 가디건을 떴는데 라운드넥 가디건 뜨셨을 때 거기 입고 나오시는 그 작품이 민트 초코 진짜 민초단
민트 초코를 연상시키는 그 니픽스 실이 있어요. 그 실로 뜨셨는데 그게 너무 상큼하고 예쁘더라고요. 되게 짧게 뜨셨어요. 크롭하게. 나중에 그걸 좀 늘리셔서 입으셨는데 저도 짧게는 잘 못 입거든요. 옷을. 너무 배꼽 보일랑 말랑 이렇게 입으면 저도 이제 아줌마인가 봐요. 그렇게 못 입겠어가지고 골반 정도 내려오게 입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그때 그 또게 막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그때 연말에 니픽스 세일할 때 실을 사뒀어요. 사실 그 니픽스 직구가 그 실을 사기 위해서 직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금 뜨고 있는 이게 캐스피언인가요? 이 바늘이? 이 쇼팁도 니픽스에서 샀고요. 그때 같이 샀고 그래서 그때 사놓은 그 실이 있어서 그걸로 라운드넥 가디건을 뜨고 싶은데 지금 생각으로는 라운드넥 가디건으로 뜰지 아니면 그걸로 노프릴 같은 다른 거를 떠볼지 그래도 봄에 입기에 색깔이 상큼하니 예쁠 것 같아서 지금 이게 가디건이 될지 스웨터가 될지 조금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정말 정말 예뻐요. 민트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말 좋아할 거예요. 민트 초코보다는 좀 더 하늘색 빛이긴 해요. 그 민트색보다는 좀 더 하늘색 빛. 그리고 제가 그 실을 여러 가지 이렇게 한 볼씩 12컬러인가? 그런 세트로 된 그런 거 사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램술인 것 같아요. 사놓은 게 있는데 그걸로 다른 게 아니라 만다라 매드니스 아시나요? 되게 큰 1m 좀 넘는 블랭킷 배색실 해가지고 코바늘로 뜨는 거 그거를 김뜨개님이 그 장박 텐트 바닥에 깔아두신 걸 보고 너무 예뻐갖고 그게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 그건 뭐예요? 그거 뭐 보고 뜨신 거예요? 했더니 유튜브 만다라 매드니스라고 유튜브에도 찾으면 무료 영상 많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김뜨개님 뜨신 그것도 예뻤는데 또 그게 배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배색을 어떻게 할지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그것도 그런데 아무튼 검색했을 때 다른 스타일 완전히 좀 다른 스타일의 배색도 좀 마일드하게 들어가 있는 좀 사각형 모양의 그 다른 블랭킷을 발견했어요. 사진을 띄우도록 할게요. 그것도 무료 동영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떠보고 싶은데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이렇게 뜨게 하는 중간중간 조금씩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몇 달에 걸쳐서 아예 장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색깔 조합을 어쨌든 배합을 좀 어느 정도 구상해 놓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못해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정도 되면 지금 거의 다 지었는데 아파트 이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는 아파트에다가 그거를 러거처럼 거실이나 아니면 안방 침대 옆에 깔아두면 이쁘지 않을까 해서 생각은 그런데 생각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미싱방에다가 깔면 어떨까? 제가 미싱도 요즘은 못하는데 미싱도 했었거든요. 뭔가 손으로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생각은 그런데 그게 도대체 언제쯤 완성이 될지 이렇게 매일매일 옷 뜨듯이 시간을 들여서 하면 한 달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옷을 떠야 하니까 뜨고 싶은 건 많은데 그래서 그걸 만약에 시작하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뜨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고요. 또 뜨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라우르졸도 있지만 제가 라우르졸 도안 살 때
고민했던 게 그 마이 페이버릿 띵즈 님의 넘버원 스카프 있잖아요. 그것도 얇은 실로 하면 되게 차르랑하니 감기는 느낌이 나고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뜨시던데 그래서 그거랑 고민했어요. 그걸 살지 이걸 살지 둘 다 사면 좋겠지만 둘 다 뜰 여력이 안 되고 둘 다 사면 또 저거 언제 뜨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테니까 성격상. 그래서 그것도 떠보고 싶긴 합니다. 그거를 제가 인스타에서 본 사진이 누가 뜨셨죠? 그거를 떴는데 되게 옷걸이에 옷 있으면 이렇게 예쁘게 착 이렇게 앞에가 쭉 내려오게 예쁘게 걸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뜨고 싶게 만드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뜨개님 거 비카라 가디건도 예뻐서 비카라 가디건도 도안을 그때 생일 그 기념 세일하실 때 사놨는데 그거 못 두고 있어요. 그것도 어떡하나요. 겨울이 다 가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뜨려고 했던 게 다크 니트 컨테이너에서 샀던 되게 다크한 진반멜 컬러 그 도톰 램술 그걸로 그게 무늬 있는 옷을 못 뜰 것 같아서 무늬가 잘 안 보이니까 덕구다. 덕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덕구야 꼬리 걸렸어요. 꼬리요. 네 이리 오세요.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아이고 애기 잘 잤어요. 이뻐요. 이 속에 들어가려고요? 이거는 이불이 아니에요. 맨날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응? 이렇게 할 거예요. 존재감 뿜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찍는데 등장했습니다. 무릎냥이 왔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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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잤죠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아이고 골골골골골골골. 오늘도 골골송 들려드릴까요? 자, 킁킁. 먹는 거는 아니에요. 골골골골. 자 이제 그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비카라 가디건. 그게 그 진반멜이 무늬 있는 꽈배기 이런 옷이 너무 다크해서 안 보여가지고 그거를 그냥 무늬가 없는 옷을 떠야겠다 생각하다가 그럼 비카라 가디건 뜨면 괜찮겠다. 그 테두리는 이런 밝은 컬러로 뜨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가을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봄에 입기에는 좀 너무 어두운 컬러 같아서 이게 뜨는 게 이렇게 지체되면 봄에 입긴 좀 그럴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누가 함트 좀 열어주세요. 억지로라도 뜨게. 함트 좀 열어주세요. 비카라 함트 열어주실 분 없나요? 함트 구합니다. 함트 구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떠야 될 게 벌써 9가지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저도. 네, 덕구님. 참견. 냄새 맡아보시고. 이게 안고서 뜰 때가 조금 힘들어요. 자세가 안 나와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 애기. 제가 지금 앉은 키가 좀 축 내려갔네요. 얼굴이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등을 좀 세우고 있어야 되는데 덮고 안고 있으니까 더 쭉 내려간 느낌? 떠보고 싶은 건 참 많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마리트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은데 넘사벽이라 용기가 안 나네요. 마리트 찾아보면 유튜브에 뭐 F5 나온 분들도 있고 마리트 뜨려고 스와치에 진짜 진심이신 분도 있고 막 스와치가 진짜 엄청 많이 이렇게도 조합해보고 저렇게도 조합해보고 한 10개 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뜨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엄두가 안 나서 이래놓고 어느 순간 그거를 퀘스트온 했다고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올 1년 정도는 더욱 연마를 해보고 배색 스웨터를 몇 벌 정도 더 떠보고 그러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에일린 작가님이신가요? 아이린 작가님이신가요? 그분의 그 인스타에서 봤는데 이렇게 여기는 그냥 핏되게 차르르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고 여기 팔이 이렇게 벌룬인데 좀 요 정도까지 벌룬? 삼각형 느낌으로 떨어지고 여기를 좀 조이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되게 여성스럽고 예쁜 느낌의 사진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첨부해 볼게요, 사진을. 그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떠보고 싶고 제가 뜰 수 있는 그 수준의 옷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한결 자세가 편해졌어요. 이렇게 돌아줘가지고 고마워요. 또 양모합사하고 계시네. 이 꼬리를 흔들면서 이 실에다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어 대가지고 맨날 자동 양모합사가 되고 있습니다. 모헤어가 아니어도 저는 양모합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더 따뜻하답니다. 그 유튜브 이렇게 올리면 덕구에 대해서 이제 좀 댓글이 올라와요. 댓글이 몇 개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차지할 것 같은데 덕구 얘기가. 덕구 귀엽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얘가 또 이렇게 촬영하고 있으면은 자주 와요. 원래 무릎냥이 껌딱지냥이여가지고 자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영상 보면. 근데 얘가 긴긴 낮잠을 자는 시간이 있고 좀 전에도 낮에는 계속 나와 있다가 해가 넘어갈 때쯤 되면 들어가서 이불 속에서 자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불 속에 있거든요. 제가 또 혼자 떠드니까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자야 되는데 좀 졸려요, 상태가. 그쵸? 정신 드셨어요? 아직 아니에요? 골골거리고 있어요. 계속 골골거리고 있네요. 골골골골골골골. 귀는 바짝 뒤로 하고. 덕구 이쁘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조금 전에도 사실 덕구 이쁘다고 누가 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지난 영상 보시면서 눈을 뗄 수가 없다고 너무 귀엽다고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나서 제 채널을 들어갔거든요. 그 댓글 알람을 보고서 그랬는데 구독자가 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신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남편이 그런 분들은 제 팬이 아니라 덕구 팬이라고. 아마도 제 구독자의 절반 정도는 구독하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덕구를 보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도 하긴 합니다. 절반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인가요? 네네. 인기쟁이 유튜브 스타예요. 오늘 또 어떻게 영상을 마무리해야 하죠? 저는 이 떡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떡이 말랐어요. 사실 중간에 전화 와서 영상 끊겼을 때 조금 뜯어 먹었거든요. 근데 떡이 표면이 딱딱하게 굳고 있습니다. 속은 부드럽긴 한데 무지개떡 쑥콩 설기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목이 아프기도 하고요. 요즘 왜 이렇게 목이 잠기는지 집에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자, 저는 이 소매를 계속해서 열심히 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얘 때문에 되게 건방진 포즈로 있는 것 같네요. 비스듬히 이렇게. 덕구야, 꾸루꾸루, 꾸루님, 아이고 부끄러워.
얘가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우리 덕구가 예전에 한 7살 때쯤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배 초음파 본다고 싹 밀잖아요. 근데 평소에 초음파 뭐 보고 할 일이 크게 없었는데 아무튼 그 건강검진 대대적으로 덕구랑 그리고 지금 별나라로 간 우리 호떡이랑 같이 대대적으로 건강검진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애들도 7살 넘었으니까 노묘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건강검진을 이제 매년 해줘야겠다 하고 데려갔었는데 그 털을 진짜 거의 여기까지 다 밀었거든요. 거의 중성화 수술할 때보다 더 많이 밀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밀고 뭐 검사 이것저것 하고 근데 애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냥 평소 병원 그냥 잠깐 진료 보러 갔다 올 때랑 다르죠. 그래서 너무 심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건강검진 건강하게 키우려고 갔는데 오히려 병을 얻어서 올 것 같은 거예요.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엄청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병도 스트레스 받으면 막 생겨요. 얘가 그때 이후로 그 화장실을 알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았나 봐요. 그 특발성 방광염 같은 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감자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 지름이 한 4cm 정도 이렇게 되는 요런 감자를 만들다가 병원 갔다 온 다음부터 한 요 정도 되는 감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 병원을 웬만하면 안 데리고 가고 제가 그냥 그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병원 갈 일 있거나 얘가 피부가 좀 약해서 긁어서 막 안 그래도 뭐 긁어가지고 가끔씩 여름 되면 긁어서 이렇게 빵꾸가 퐁퐁 나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제가 병원 가서 약 받아다가 증상 얘기하고 사진 보여드리면 다 아시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약 지어다 먹이고 집에서 제가 그냥 소독해주고 그렇게 하고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가거든요. 호떡이 때는 이제 항암 때문에 계속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긴 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로 얘가 원래 되게 그 오버 그루밍을 좀 많이 해요. 근데 이거를 배를 다 밀어놓은 거를 계속 핥아대니까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때 민 이후로. 그래서 배에 털이 없거든요. 배에 털이 싹 없어요. 이 정도 좀 길이가 다른데 털이 이 정도 길이면 배가 완전히 진짜 계속 그루밍을 해대서 없다가 그 다음에 조금 릴렉스 되고 나니까 다음엔가 그 다음에부터 짧게 솜털처럼은 자라는데 그거를 계속 그루밍을 해주니까 더 길게는 안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털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이고 다리 걸렸어요 실 됐다. 좀 배가 보이면 좀 민망한 편이긴 하고 배를 막 핥으면서 그 아래쪽 그 ըն고 있는 데까지 막 오버그루밍을 해서 지금 좀 전에도 뒷모습 보면은 원숭이 엉덩이 같이 그 부분이 털이 이렇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잘해주려고 하다가 애를 더 힘들게 했던 것 같아가지고 웬만하면 건강검진 안 하려고요. 지금 나이가 12살이 됐으니까 혈액검사 정도라도 매년 해주고 싶긴 한데 애 잡을 것 같아요. 호떡이도 병원을 계속 가니까 그게 안 좋은 기억이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병원에서 그 진정제 말고 진정제까지는 아니고 차분하게 해주는 약이 있거든요. 항스트레스제인가? 그거를 처방해 주셔서 매번 병원 가기 전에 그거를 병원 출발하기 한 2시간, 1시간, 2시간 전에 미리 먹이고 출발하고 막 그렇게 다녔었어요. 덕구도 만약에 병원 가게 되면 그렇게 처방해달라고 해서 먹여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게까지 병원에 가고 싶진 않고 일단 헛떡이로 워낙에 그 병원을 1년 정도 계속 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걸 봐서 웬만하면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헛떡이 때는 웬만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보내고 나니까 그게 최선이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있다가 갈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또 근데 그건 나름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또 나름 걔가
아파하는 모습 같은 걸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힘들었겠죠. 왜 일찌감치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런 또 후회를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남는 거니까요. 그렇긴 한데 덕구는 특별하게 아픈데 없어 보이면 그냥 영양제 정도 챙겨주면서 건강하게, 지금 옆에서 세수하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영양제 정도 잘 챙겨주고 병원 관리를 안 만들게끔 양치 잘 시켜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순탄하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뭐 자연스럽게 나이가 되면 언젠가 저희를 또 떠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애들 병원 가는 얘기, 건강검진 토크가 튀어나왔네요. 이리 오세요. 왜 밥 먹다가 왜 눈 찔렀어? 왜 눈물이 나요? 한쪽 눈에만? 왔어요. 아이고, 인사하러 왔어요. 하여간 우리 애기는, 우리 애기 인사하러 왔습니까? 응? 딱 때 맞춰서 또 왔어요. 응? 인사하세요. 언니 이제 그만 끌 거예요, 영상. 빠이빠이. 저기 보세요. 빠이빠이. 안 봐요? 싫어요? 덕구 영상은 또 첨부할 수 있으면 첨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불규칙적인 영상 업로드, 그래도 매번 업로드한 거 바로 만나보고 싶으시면 알림 설정 해주셔서 그 따끈따끈한 영상 찾아뵐 수 있길 바랍니다. 말이 이상하네요.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 골골대기만 하지 말고 저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기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저기 한 번만 봐주세요. 앞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앞발이 아니라 손입니다. 죄송합니다. 손. 애기 손 너무 귀엽죠? 오늘은 영 카메라 보기 싫은가 봐요.